최영신 변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변분법 심화 세 번째 단계가 되어지겠습니다. 변분법이 임의의 좌표계에서도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들은 직각좌표계에서의 변분법만 했잖아요. 그런데 원통좌표계, 구좌표계에서는 변분법이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해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출발점으로 2차원 좌표인 극좌표에 대해서 변분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적분을 정류 상태로 만드는 필요조건 미분방 정식을 구하라. 문제가 좀 복잡하지요. 먼저는 정류 상태란 말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봤잖아요. 정류 상태라는 말은 미분했더니 제로가 되어지는 상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조건 미분방 정식을 구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어떠한 함수 그 값을 구함에 있어서 미분했더니 제로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실질적인 변분법 응용 문제에서는 그 필요조건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거의 태반이므로 우리는 필요조건만 고려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먼저 인티그랄 y제곱 플러스 2y 닷d의 제곱 플러스 3y 닷d의 dx, 이것을 극치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미분방 정식을 구하라고 했지요. 미분방 정식은 어떤 것에 대한 미분방 정식이 되어지겠습니까? yx를 구해내는 미분방 정식이 되어져야 되겠지요. 고로 독립변수가 x일 적에 극치 상태를 구하는 오일러 라그랑제 방정식을 가장 먼저는 이러한 형태로 적어줄 수 있죠. 그런데 이 수식을 조금 더 변형시키면은 이러한 수식으로도 적어줄 수 있다고 앞 시간들에서 했지요. 위의 식은 어떤 경우에 특히 유용하느냐? 피적분 함수 라지 f가 y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 이것이 오일러 제1적분 형태가 되어져 가지고 미방이 잘 풀릴 수가 있죠. 두 번째, 이것 같은 경우는 피적분 함수 라지 f가 독립변수 x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 이게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건 역시 오일러 제1적분 형태가 되어질 수 있겠지요. 고로 이쪽 부분이 상수가 돼야 되겠다. 이것 같은 경우는 피적분 함수에 y는 있고 x가 없기 때문에 밑에 공식을 사용을 하는 것이 더 편하겠지요. 고로 이것이 상수가 돼야 되겠더라. 고로 이것이 라지 f가 되어지기 때문에 라지 f 그대로 적어주고 마이너스 적어주고 그 다음에 y닷 적어주고 그 다음 라지 f를 y닷으로 편미분했지요. 라지 f를 y닷으로 편미분하면은 이것은 4y, 이것은 3,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 이코르 상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고로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 미분방 정식으로부터 y를 구하는 것이 변분법에서 극치곡선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많이 했지요. 또 다른 방법으로서는 이 라지 f가 독립변수 x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적에는 변수 변환을 해줌으로써도 간단하게 풀 수 있다라고 했지요. 즉 말해서 이것을 극치 상태로 만들기 위한 문제에서 y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x 닷라는 것을 dy분의 dx로 두게 되어지면은 x 닷와 y 닷는 서로 역수관계가 되어지죠. 즉 말해서 x 닷 y 닷 이것은 뭐야? 1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현재는 독립변수가 x 상태로 되어져 있는데 y 상태로 되어져 있는 걸로 바꾸려면은 이 수식으로부터 dx가 x 닷 dy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에서 dx 대신에 x 닷 dy 넣어주고 그 다음 이 수식에서 y 닷 대신에 x 닷 넣어주면 되어집니다. 그 두 가지만 해주면 됩니다. 네,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피적분 함수 라지 f에 독립변수 x가 없어서 라지 f가 y 또는 y 닷만으로 표현이 되어졌을 적에 오일러 방정식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x 닷는 dy분의 dx로 두면은
dx는 x.dy가 되어지죠. 또한 y.는 지금까지 계속 dx분의 dy로 둬왔기 때문에 1호부터 x.와 y.는 곱하면 1, 고로 x.와 y.는 서로 간의 역수관계에 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로서 dx는 x.dy, 즉 말해서 dx는 x.dy 이 관계를 원래의 수식 인티그랄 라지 f y.dx에 대입하세요. 즉 이쪽 dx에다가 x.dy를 대입한다 그 말이야. 그 다음 두 번째로 x.y.는 1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y.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한단 말이야. 그러면 최종 결과는, 즉 이 수식의 최종 결과는 인티그랄 라지 f, 여기서 y는 그대로 적어주고 y. 대신에 x.분의 1 넣어주고 dx 대신에 x.dy를 넣어준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최종식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라지 g를 이쪽에서의 피적분 함수로 두겠습니다. 즉 말해서 라지 f 가로 열고 y, x.분의 1 가로 닫고 그리고 x. 이것을 라지 g로 두겠단 말이야. 그러면은 라지 g는 무엇과 무슨 함수가 되어집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x.와 y만의 함수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라지 g는 x.와 y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겠다는 말이야. 지금까지 저는 별 말이 없는 한 독립변수를 맨 뒤로 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에서 원래는 x가 독립변수로서 독립변수 x로 이것을 적분을 하였는데 이 수식에서는 독립변수 x를 y로 대치시켜 가지고 y로 이 수식을 적분하려고 하기 때문에 독립변수가 x에서 y로 바뀐 것처럼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은 위식 이것은 인티그랄 라지 g의 x. y의 dy 이런 형태가 되어지죠. 고로 이 식은 독립변수가 y이면서 피적분 함수에 종속변수화된 x가 없죠. x.와 y만 있지 여기에 x가 없잖아요. 고로 종속변수화된 x가 없기 때문에 이 수식에 대한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dy분의 d 파샬 g 오버 파샬 x 다트 마이너스 파샬 g 오버 파샬 x 이코르 제로. 이 수식에서 라지 g가 x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지 g를 x로 편미분하면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고로 앞에 있는 이 부분 라지 g 오버 라지 x 다트 이것이 상수 콘스탄트가 되어야 되겠더라 그 말이야. 이로써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 이것이 제1적분화 되어져서 그나마 쉬운 형태로 미분 방정식화 되어졌죠. 즉 말해서 dx를 x.dy에 그렇게 고쳐주고 앞에 있는 라지 f에서 y. 대신에 x.분의 1 넣어주면 된다 그 말이야. 고로 이쪽 y는 그대로 적어주고 y. 대신에 x.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은 x.의 마이너스 2제곱 되어주고 그 다음에 3 해주고 y. 대신에 x.분의 1을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되어진다. 그리고 x.dy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독립변수가 y인 것처럼 되어졌고 그리고 피적분 함수가 이렇게 되어졌죠. 이렇게 되어지는 피적분 함수를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 같은 경우는 피적분 함수에 무엇이 없습니까? x가 없지요. 그렇다면은 f의 x, x 다트, y의 dy, y가 적분 변수가 되어질 경우에 이것이 극치를 가질 필요 조건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 앞 시간들에서 했지요. 앞 시간들에서 굳이 안 했다고 할지라도 위에 있는 이 공식하고 이 공식하고 서로 x와 y를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극치 곡선을 나타내는 이 공식에서도 x와 y를 바꿔주면 되어지죠. 고로 x 대신에 y 넣고 y 다트 대신에 x 다트 넣고 y 대신에 x 넣고 이러면 되어지죠. 고로 이쪽에서의 라지 f가 x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파샬 f 오버 파샬 x 다트가 상수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x닷으로 미분을 하면은 이것은 y제곱이 되어지고 이것은 마이너스 2 x닷의 마이너스 2제곱 그렇게 되어지고 이것은 0 되어지고 이 결과가 상수가 돼야 된다. 이것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최종적으로 이 수식을 이용해서 구한 그 결과나 변수 변환을 하여서 구한 이 결과나 같지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인테그랄 y 다트 루트 1 플러스 y 다트의 제곱 dx 이것이 극치를 가질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을 구해보시오. 그 문제죠.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독립변수가 x인데 이쪽을 가만히 보니까 라지 f에 y가 없잖아요. 라지 f에 y가 없는 경우는 이 공식을 사용을 해먹는 게 더 좋다고 했어요. 자, 오일러 방정식을 풀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단계의 순서를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변분법에서는 인테그랄 f의 dx 이러한 양을 정류 상태, 즉 말해서 미분했을 때 제로가 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결과적으로 이것을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으로 변환시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적어놓은 일식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독립변수가 x일 때 이렇게 되어졌단 말입니다. 이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인 일식을 풀려면은 어떻게 해야 간단하게 풀 수 있느냐? 가장 첫 번째 단계로서는 먼저 피적분 함수 라지 f 있죠. 이것에가 종속 변수 y가 있나 없나 보십시오. 여기서 적분 변수는 x 또는 독립 변수는 x이죠. 이런 때에 종속 변수인 y가 라지 f에 있나 없나 그것을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단계로서 만약에 라지 f에 y가 없다면은 파샬 f 오버 파샬 y 이것이 제로이죠. 즉 말해서 이것이 제로이기 때문에 일식인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 이것은 파샬 f 오버 파샬 y 다트가 상수가 돼야 되지요. 이른바 오일러 제1적분으로 되어지는 거죠. 오일러 제1적분을 풀어가지고 y를 x 함수로 구해내면은 본 변분법 문제는 끝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 이 라지 f라는 피적분 함수에 y가 있다, 종속변수 y가 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두 번째 단계에서 y가 없다 그러면 이 식을 풀므로써 모든 단계는 끝나니까 세 번째 단계는 볼 필요도 없고, 만약에 두 번째 단계에 y가 있어가지고 제1적분을 만들지 못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라 그 말이에요. 이런 때 세 번째 단계에서는 f에 y는 이때 독립변수 x가 있나 없나를 보세요. 만약에 라지 f에 x가 없다면은 또 다른 형태의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은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지요. 이것은 앞전 시간들에서 했죠. 고로 라지 f의 독립변수 x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이게 제로가 되어지잖아요. 즉 말해서 파샬 f 오버 파샬 x가 제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상수가 돼야 되죠. 이것이 상수가 되는 이것을 풀어야 되어지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느냐? 여기서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만약 라지 f에 y가 이때 독립변수 x가 없을 때 또 다른 방법이라 이거예요. 이런 때는 dx를 x 다트 dy 이렇게 두고 y 다트는 x 다트 분의 1로 둬가지고 원래의 수식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풀면은 풀릴 수가 있죠. 이 경우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했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라지 f에 y도 있고 x도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식을 풀어야죠. 방금 언급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는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을 제1적분으로 변환시켜서 가능한 한 쉽게 풀 수 없나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이 완전한 형태의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을 풀어야죠. 고로 이 수식을 보아하니 적분 변수는 x인데 피적분 함수에 y가 없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으로부터 이게 날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상수가 되어져야 되겠다. 즉 말해서 이것이 상수가 되어져야 되겠다. 그러므로 이것을
y 닷으로 편미분을 해 보겠습니다. y 닷으로 편미분을 해 보면은 앞에 거 미분하면 이것은 1, 뒤에 거 살리고 플러스 앞에 거 y 닷 살리고 뒤에 거 이거 미분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거 이코로 상수 C가 돼야 되겠다. 이 식의 양변에 루트 1 플러스 y 닷의 제곱을 곱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 수식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만 놔둬도 답 돼요. 미분방정식 구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적어주면 좀 더 성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 이번에는 극좌표에서 굴절률이 어떤 형태로 주어졌다고 했을 적에 빛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극좌표 형식으로 나타내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P1 지점에서 P2 지점까지 이동을 할 적에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시간이 최소가 되는 경로를 선택한다 라는 것이 페르마 원리죠. 다시 한번, 빛이 P1 지점부터 P2 지점까지 이동을 할 적에는 이동 경로의 시간이 최소가 걸리는 그 경로를 선택한다 그 말이에요. 2차원 평면상에서 빛의 경로를 나타내는 수식을 구하면은 그것은 직선이 되어졌잖아요. y는 ax 플러스 b 그런 형태, 그것을 많이 풀어봤어. 그런데 그것이 극좌표로 주어질 적에는 빛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굴절률 n 같은 경우는 그 정의가 진공 중에서 광속 나누기 매질 중에서 광속 v, 이것이 굴절률 n의 정의예요. 이 정의로부터 출발이 되어져 가지고 사인 세타 r분의 사인 세타 i, 그런 것들이 유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첫 출발 정의는 이거란 말이야. 즉 속력의 b로 굴절률을 정의를 한다 그 말이야. 이 정의로부터 v라는 것은 n분의 c가 되어지고, 또한 v라는 것은 dt분의 dl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dl은 뭐예요? dt 동안에 이동한 거리가 되어지죠. 고로 이 식으로부터 dt를 구하면은 dt는 c분의 ndl 그렇게 되어지죠. 이 수식으로부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속도에 대한 공식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잖아요. 고로 속도 v로 dl만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속도분의 이동 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빛 같은 경우는 조금 보정을 해줘야 돼. 빛이 dl만큼 이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c분의 dl이 아니고 c분의 ndl 그렇게 되어집니다. 원래는 빛이 dl만큼 이동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v분의 dl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v라는 것이 n분의 c이기 때문에 c분의 ndl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빛 같은 경우는 진공 중 광속으로 어떠한 양을 나타낼 적에는 그 거리가 기하학적인 거리에다가 굴절률을 곱해줘야 돼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광경로라 그래. 즉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거리 dl에다가 굴절률을 곱해준 이 양을 무엇이라고 한다? 광경로, 옵티컬 패스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고로 빛이 두 지점 사이를 이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광경로 나누기 진공 중에서 광속,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은 빛이 굴절률 n인 매질을 거리 dl만큼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 dt는 c분의 dl, 여기서 dl이라는 것은 d 라지 l이요. 즉 c분의 광경로,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는 극좌표에서 물질의 굴절률 n이 r의 n제곱일 적에 물질 내에서 광선의 궤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미분방정식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기서도 필요한 미분방정식 이렇게 했잖아요. 달리 말하면 필요조건인 미분방정식,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요. 극좌표 같은 경우는 거리 r과 각도 세타가 되는 그 위치의 점을 r, 세타로 나타내주죠. 극좌표 상에서 미소 길이 dl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참고로 직각좌표계 상에서 미소 길이 dl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루트 dx의 제곱 더하기 dy의 제곱, 이렇게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극좌표에서도 어떠한 점이 결정이 되어졌어. 이 점의 위치는 극좌표 상에서 r, 세타로 결정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점이 살큼 변이를 했어.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이렇게 변이했어. 얼마만큼? dl만큼. 그러면 이 dl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는 dr이고 이쪽으로는 r d 세타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도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dl 제곱은 dr 제곱 플러스 r d 세타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즉 dl 제곱은 dr의 제곱 플러스 r d 세타의 제곱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빛이 굴절률 n인 매질을 P1 지점부터 P2 지점까지 이동을 하는데 걸리는 dt는 C분의 1 NDL 그렇게 되어진다고 방금 좀 전에 했지요. 고로 C분의 1은 그대로 적어주고 n은 r의 n제곱 적어주고 dl은 이 식으로부터 루트 dr제곱 플러스 r d세타의 제곱인데 dr을 바깥으로 끄집어내 놓으면은 1 플러스 r 제곱 세타 r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세타 r은 dr분의 d 세타다 그 말이야. 고로 P1 지점부터 P2 지점까지 빛이 시간이 최소가 되는 경로를 선택하여 이동을 할 적에 걸리는 시간 t는 이것을 양변을 적분을 해주면 되어지죠. 고로 t는 이 식을 r로 적분해주면 된다. C분의 1 해놓고 r 같은 경우는 적분 변수이기 때문에 처음이 r1, 나중이 r2이기 때문에 r1부터 r2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어지겠죠. 그래 놓고 이것을 또 그대로 이렇게 적어줬다.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t가 최소가 걸리게끔, 달리 말하면은 여기서 이쪽 부분이 극치가 되어지게끔 곡선을 결정을 해주는 것이 빛이 이동하는 경로의 곡선을 구하는 것이 되어지겠죠. 즉 말해서 이쪽 부분이 무엇을 만족을 해야만 시간 t가 극소값을 갖게 되어지겠습니까? 그 변분법 공식 그대로 사용하면 되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적분 변수가 r이기 때문에 비적분 함수 라지 f가 어떤 변수를 포함을 해야만 변분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적분 변수가 r이라고 가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비적분 함수 라지 f는 세타, 세타 r, r 이 세 개의 함수가 되어져야 되겠지요. 왜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까? 이렇게 독립변수가 x인 경우에는 y.x 이러한 것들을 함수로 되어져 있는 라지 f가 비적분 함수가 되어졌고, 이 라지 f가 오일러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것이 경로 yx가 만족해야 될 방정식이라고 했지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식 같은 경우는 적분 변수가 r이기 때문에 비적분 함수는 어떤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오일러 방정식을 적용할 수가 있어. 바로 적분 변수인 r하고 또 세타하고 그 세타를 r로 미분을 한 세타 r 이 세 개로 되어져 있으면은 오일러 방정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지요. 비적분 함수 라지 f가 이러한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라지 f가 품고 있는 변수가 무엇과 무엇입니까? r 있죠. 또 세타 r 있죠. 그런데 세타는 없지요. 마치 이 경우에 x 있고 y 닷트 있는데 y가 없는 경우는 이것을 사용을 해서 오일러 제1적분을 구해낼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여기에서도 오일러 제1적분을 즉각 이용할 수 있겠다. 고로 비적분 함수가 이렇게 된 경우에 오일러 방정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적분 변수가 r이기 때문에 dr분의 t 파샬 f 오버 파샬 세타 r 마이너스 파샬 f 오버 파샬 세타 이퀄 제로, 이것이 극좌표에서 오일러 방정식이 되어지겠죠. 어떤 경우에? 적분 변수가 r로 되어져 있는 경우에. 그러므로 이 수식을 보면은 세타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날아가기 때문에 파샬 f 오버 파샬 세타 r 이것이 무엇이 돼야 돼? 상수가 되어져야 되죠. 고로 f를 세타 r로 편미분한 그것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 이거로 상수 c.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만약에 이 수식에서 n이 -2이다,
즉 말해서 굴절률이 R의 N제곱에 의존한다고 했는데 그 N이 마이너스 2, 즉 말해서 굴절률이 N제곱분의 1에 의존한다. 그러한 경우는 여기에다가 N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세타 R만 남지요. 고로 세타 R의 제곱은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되어진다. 이 식으로부터 세타 R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어지고, 이 세타 R은 Dr분의 D세타죠. 이러한 경우는 일단 플러스만 선택하셔서 미분 방정식을 구하면 됩니다. 고로 플러스 경우 해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것을 적분해서 결국은 세타를 R 함수로 구해내면 되어지겠죠. 이번에는 극좌표에서 측지선 지오대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한번 봐봅시다. 극좌표에서도 측지선은 직선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직선을 극좌표에서 나타내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방정식의 형태부터 알아보는 것이 순서가 되어지겠죠. 직각좌표에서 직선식은 y는 ax 플러스 b이지만 그것을 좀 더 다른 형태로 ax 플러스 by는 c 이런 형태로 나타내도 되어지죠. 그러면 이것을 극좌표로 표현을 하려면은 A, B, C는 상수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고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그대로 대입해 놓으면 이렇게 되어진다. 이 수식에서 R을 앞으로 끄집어 내놓으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A 코사인 세타 플러스 B 사인 세타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삼각함수 형태로 나타내는 법을 이미 고등학교 때 배웠지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앞으로 끄집어 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나눠줘야 되죠. 여기서도 나눠줘야 되고, 그러면은 이걸 한번 봅시다. 직각삼각형이 있어. 이쪽 각도를 알파라고 하고 밑변을 a, 높이를 b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빗변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b 그렇게 되어지고, 코사인 알파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즉 말해서 이쪽 부분이 코사인 알파가 되어지고 이쪽 부분이 사인 알파가 되어지겠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적어 놓으면은 이쪽 부분 그대로 다시 적어 놓고 이것을 코사인 알파로 적으면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을 사인 알파로 적으면 이렇게 되어진다. 이쪽 가로에 적어져 있는 것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알파 그렇게 되어지죠. 이거 니코르 뭐요? 우변인 상수 C잖아요. 우변인 상수 C. 고로 이 식으로부터 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알파는 이것을 요리 넘겨버리면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c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베타로 놨어. 여기서 알파라는 것은 뭐예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알파지요. 즉 말해서 이 알파는 아크 탄젠트 a분의 b 그렇게 되어지겠죠. 이러한 형태가 극좌표에서는 직선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뭐 때문에 시간을 약간 좀 보내버렸냐면은 극좌표에서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타내질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극좌표 상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면은 이러한 과정은 약간 제껴두고 먼저 직감을 떠올려 봅시다. 이러한 극좌표 상에서 직선의 방정식은 바로 이렇게 되어졌다고 합시다. 이것이 30도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직선의 임의의 좌표 이것은 r, 세타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이럴 적에 r과 세타의 함수를 서로 결합시켜 줘가지고 r과 세타의 좌표가 직선을 나타내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직선을 나타내도록 하는 그 결합 형식이 바로 이렇게 되어졌죠. 이것이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낸다고. 그런데 제가 초반에 갈등을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이 있잖아요. 극좌표에서 한번 봐보십시오. 이것 같은 경우는 R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세타는 항상 30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직선은 극좌표에서 세타는 30도
즉 말해서 6분의 파이 레디안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 이 직선의 방정식이.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보니까 R이 세타에 의존하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갈등을 느꼈어요. 분명히 보다시피 직선의 방정식은 거리 R이 세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R이 얼마가 되어졌든지 간에 세타는 30도, 이것이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 생각이 어디가 틀렸냐면은 보십시오. 물론 이 말이 맞기는 맞아. 이 말이 맞기는 맞대. 이것은 어떤 경우에만 맞냐면은 직선이 원점을 지나는 경우에만 맞아. 이 수식으로 붙어서도 직선이 원점을 지나는 경우에는 세타가 상수로 나와야 되어지잖아요. 이 수식 자체가. 그것을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원점을 지난다. 그 말은 이러한 직선식에서 C가 제로가 된 경우잖아요. C가 제로라면은 여기에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C, 이것은 무시돼. 제로가 되어지죠. 즉 말해서 C가 제로라면은 이 수식으로부터 베타가 제로야. 베타가 제로이기 때문에 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알파, 이것이 제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알파, 이게 제로라면은 R이 제로 또는 이쪽 부분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Y축상의 각도가 되어져야 되죠. 90도, 270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베타가 제로일 적에는 R이 제로일 수는 없죠. R이 제로라는 것은 원점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R이 제로라는 해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므로 세타 마이너스 알파, 이것이 Y축을 가리키는 각도인 90도나 270도 등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타 마이너스 알파, 이것이 무엇이 돼야 된다? 상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에서 세타는 상수 C'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또 다른 상수인. 고르기 때문에 세타는 상수가 돼야 된다, 이거다고 맞지요. 어떤 경우에? 직선이 원점을 지난 경우에. 그런데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인 경우에는 세타가 상수가 아니요. 왜 그런가 한번 봐보십시오. 자, 이 직선 같은 경우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니죠. 이 직선 같은 경우는 거리 R이 세타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왜 그런가 보십시오. 이 직선 같은 경우 이 지점은 바로 R이 이것이고 세타는 이것이죠. 그 다음 이 직선의 이 점 같은 경우는 R이 이것이고 세타는 또 이것이죠. 이건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고 이것은 R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직선이 원점을 지나지 않으면은 R과 세타가 어때? 모든 점마다 달라져요. 달라지기 때문에 R과 세타는 함수 형태로 맺어져야 되는데 그 함수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다, 그 말이에요. 자, 최종 요약. 극좌표에서 직선이 원점을 지나든지 말았든지 간에 그 직선의 방정식 형태는 극좌표에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서는 극좌표 상에서 측지선 지오대식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극좌표에서 측지선을 구하려면은 DL, 그것을 적분해 놓은 것이 최소가 되어져야 되죠. 극좌표 상에서 미소 거리 DL은 루트 dr 제곱 플러스 r d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그런데 이 수식으로부터 dr을 루트 바깥으로 끄집어내 놓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때 세타 r은 dr분의 d 세타이고, 또한 여기에서 d 세타를 바깥으로 끄집어내 놓으면은 루트 r 세타의 제곱 플러스 r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다만 이때 r 세타는 d 세타분의 dr, 그렇게 되어지죠. 먼저 dr을 바깥으로 끄집어낸 경우 이 dl 있죠. 이것이 측지선이 되어지도록 측지선 방정식을 유도해 보도록 합시다. 이 식으로부터 P적분 함수는 1 플러스 R제곱 세타 R제곱, 이것은 세타 R과 R 함수가 되어지죠. 고로 이 수식에가 세타가 없기 때문에 오일러 제1적분을 바로 이용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파샬 F 오버 파샬 세타 R 이퀄 상수가 돼야 된다. 이러한 오일러 제1적분을 바로 이끌어낼 수 있고, 고로 라지 F를 세타 R로 편미분하면은, 즉 이것을 세타 R로 편미분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이 상수 C가 돼야 된다.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걸 좀 더 멋지게 정리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 식을 세타 R, 즉 말해서 dr분의 d세타로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수식을 한번 봐보세요. 루트 수계가 R 4제곱이 나오고 R 제곱이 나오고 적분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길래 아이고 여기서 dr을 끄집어내서 그런다냐 싶어가지고 제가 d세타를 한번 끄집어내 봤거든요. d세타를 끄집어 한번 내보면은 이러한 미소거리 dl이 이렇게 되어지죠. 세타 함수로. 고로 이것을 다시 쓰면은 r 세타의 제곱 플러스 r 제곱 d세타 그렇게 되어지죠. 이 식에서 비적분 함수 라지 f는 루트 r 세타의 제곱 플러스 r 제곱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진 것에서 뭐가 없습니까? 세타가 없잖아요. 즉 말해서 적분 변수 세타에 해당하는 세타가 비적분 함수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공식을 한번 사용해 보기로 해보겠습니다. 피적분 함수에 독립변수 x가 없을 경우에는 이 공식을 사용을 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했죠. 왜? 독립변수 x가 없기 때문에 이 항은 제로, 고로 이것 이코르 상수가 돼야 된다고 해서 곧바로 오히려 제1적분으로 가지기 때문에 이것도 이 식을 적용을 했을 적에 이것이 상수가 돼야 된다. 고로 f, 고로 이 f 적어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r 세타 해놓고 라지 f를 r 세타로 편미분해야 되죠. 왜? 바로 이걸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고로 상수시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걸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걸 또 r 세타 제곱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고로 r 세타인 d 세타분의 dr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c분의 1 해서 이렇게 되어진다. 고로 이렇게 구해낸 식이나 이렇게 구해낸 식이나 똑같아 버려가지고 이점이 안 보였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을 적분하는 것이 적분 테이블에 나와 있더만요. 그래서 적분 테이블을 봐보니까 인티그랄 x 루트 x제곱 마이너스 p제곱 분의 dx 이것은 p분의 1 아크세크 p분의 x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r제곱을 루트 바깥으로 끄집어내 놓으면은 r 루트 r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d세타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이것들을 싹 다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쪽에가 지금 현재 dr이 빠졌네요. dr 좌변을 적분하면은 세타 플러스 임의의 상수 c 프라임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우변을 적분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공식에 의해서 c는 그대로 놔두고 c 위의 것만 적분을 하게 되어지면은 c분의 1 아크세크 c분의 r 이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 수식 양변에 세크를 취해주면은 세크 세타 플러스 c 프라임은 c분의 r 그것만 남지요. 그런데 세크 세타 플러스 c 프라임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c 프라임 분의 1 그렇게 되어지죠. 이코르 c분의 r 그대로 적어놓고 고로 이 식으로부터 r은 코사인 세타 플러스 c 프라임 분의 또 상수 그렇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이 수식이나 극좌표에서 직선의 방정식인 이 수식은 어때요? 같죠? 이 수식에서도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이런 형태가 되어지잖아요. 즉 말해서 이것은 직선을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즉 극좌표 상에서 측지선인 지오대식을 구해봐도 역시 직선으로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